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상 읽어주는 남녀, 그중에 내일 신문 22면, 23면에 실린 실언과 오피니언 칼럼들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또 내다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강민서 원장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고 깊이 있게 해설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 강민서 원장이 고른 세 꼭지의 유익한 실언 칼럼을 보면, 첫째, 아주 유익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실언을 뽑았네요. 제목은 이겁니다. 누구를 위한 동진서진인가. 여러분들지만 제가 올린 11월 16일자 내일 실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동진은 뭐냐면 동쪽으로 나아간다는 거고, 서진은 서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동진, 즉 영남 쪽이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는 취약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진을 한다는 건데, 이제 호남 행입니다. 서로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제 양대 거대 정당이 영남과 호남에 기반해서 좀 정치적 주도권 행사하는 이런 판이기 때문에 동진과 서진을 세게 하는데요. 이것의 종착점은 차기 내후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종착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 4월 7일 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또 대선 이긴다 그래서 아주 쟁투가 심하다. 그런데 핵심은 이게 이제 어떤 정치 공학,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올바른 방향이고, 그것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그렇지 않으면 역풍에 직면할 거다, 이런 맥락으로 제가 올린 거고요. 두 번째 꼭지는 11월 18일 경제 시평 코너에서 제목은 이겁니다. 탈 코로나, 탈 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 법무법인 서로의 조태진 변호사가 올린 건데요. 어쨌든 탈 코로나나 탈 트럼프의 접점은 친환경 에너지다, 이런 맥락의 실언 칼럼이었고요. 세 번째 꼭지는 11월 20일 글로벌 코너에서 이선진 전 주 인도네시아 대사께서 올리신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미국 신정부의 대응입니다. 중국의 세계 전략 핵심에 위치한 동남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이 경제나 기술 분야의 국제 공조를 주도하는 것과 관련된 맥락의 실언 칼럼 세 꼭지입니다. 자, 우리 강민서 원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서입니다. 첫 번째로 내일 실온 내용인데요. 차기 대선을 위해서 지금 전통적인 지지 기반 취약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으로 이낙연 대표의 동진 전략,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서진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제1야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죄하는 데 있어서 당내 토론도 없고 소통도 없이 발표를 해서 그 내부 저항이 매우 심했는데요. 또 동진 전략으로 하나로서 이 대표께서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신공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또한 또 정부와의 조율이 없이 또 그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마찰이 또 생겼는데요. 문제는 이 둘 다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은 선거 때만 되면은 지역 현안을 볼모로 표와 거래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이런 포퓰리즘에 더 이상 국민이 속을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동진 서진에 있어 전략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통합이어야 되는데요. 국민을 표로만 보고 큰 권력만 쫓는 승리지상주의를 버리고 감동할 만한 변화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서 국내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보여주기 위한 바로미터로는 국민의힘에서는 5.18 특별법을 개정을 동의를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걸었던 길을 다시 재조명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 또 동서지역 문제, 또 남북 문제 또한 서로 진정성이 느껴져야지 하나가 되는데요. 상대의 소망에 귀를 기울이고 또 상대방이 또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성을 기울이는 진정성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일상적으로 갈등들을 해결하는 진정성으로 해결하는 힘이 모여서 정치가 바뀌고 또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성으로 인해서 통합의 나라로 또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해주는 칼럼이라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탈코로나와 탈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그 모더나, 화이자 등등이 이제 백신 개발을 발표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로 또 탈코로나, 탈트럼프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탈코로나와 탈트럼프는 언뜻 보면은 무관해 보이는데, 친환경 에너지라는 의외의 접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선 탈트럼프 시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됨으로써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라는 목표를 공약했습니다. 친환경 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강대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목표인데요. 또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탈코로나 시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쓴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에너지 사용이 줄게 되고 또 출퇴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항공, 또 대부분의 제조업 등에서 석유를 이용하는 산업이 아주 매우 부진하고 테슬라와 같은 전기 자동차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탈코로나, 트럼프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폐쇄가 되었는데 오히려 이 폐쇄가 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바이든 당선인도 기본적으로는 국제기구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주의 외교를 강조해온 만큼 세계 무역 질서에서도 좋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꼭지요. 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동남아 전략과 미국 신정부의 대응인데요. 인도양, 태평양 사이에 동남아시아가 위치하고 있는데 인구가 무려 6억 5천만 명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점으로 또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전략의 중심에는 항상 동남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의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남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계 전략에서도 동남아를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미중 경쟁이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국의 동남아의 전략이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례를 살펴보면 시 주석이 올해 1월 미얀마 방문을 시작으로 인해서 아시안 정상과 수시로 통화를 하며 또 철도 건설, 육상 수송로, 통신 등을 챙기고 있고요. 또 보건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라는 신산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절실한 또
코로나 관련 의약품과 시설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또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또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무역 통계에 의하면 아세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유효한 대응책을 마련할 구심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첫째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을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 동남아를 이제 무시를 해왔고 또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일본과 인도, 유럽 연합도 동남아하고의 그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어느 나라도 미국 없이 중국 전선을 구축하기는 아주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두 번째 이유는 상반된 정책 노선이 대립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의 그 정치적, 군사적으로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아세안은 경제를 우선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 군사적 성격의 반중국 전선 구축을 서두르기보다는 경제, 기술 분야, 국제 공조를 주도해서 중국 기술의 표준화와 중국 방식의 국제 경제 질서 구축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실온 칼럼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안목 또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내공에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시공간적으로 아주 옆에 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대처해서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명환 기자, 강민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화이팅!